그리고 여러분께 또 더 좋은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을 위해서 컴플레인 레터 영문판과 우리말 해석판 이렇게 두 개를 한 세트로 원하시는 분들께 보내드리려고 해요. 미씨 시드니.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씨 시드니입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아이를 키우시는 분이면 반드시 챙겨보셔야 할 그 대박 영상을 여러분께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학교에 항의 메일 어떻게 보내면 되는가, 컴플레인 레터 쓰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자세히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아이가 아무리 모범생이고 착해도 아이가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갈등 상황이 한 번쯤은 생기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아이를 보호하고 아이의 입장을 대변해주기 위해서 컴플레인 레터를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여러분께서 학교에 보내야 할 일들이 생기실 거예요. 자, 컴플레인 레터를 그래서 써야 하는데 우리 아이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고, 그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컴플레인 레터를 보내기 전에 상당한 마음의 부담감이 됩니다. 혹시 내가 영어 표현을 잘못해서 또는 이곳 문화를 잘 알지 못해서 나의 컴플레인 레터가 선생님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선생님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지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걱정이 누구나 들기 마련인데요. 오늘 이 영상을 챙겨보시면 그런 걱정 싹 없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컴플레인 레터를 처음 쓰기 시작한 건 저희 아이가 4살 때 차일드 케어 센터에 다녔을 때 그때 손목을 물려서 온 일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컴플레인 레터를 쓰기 시작해서 제 주변의 지인들 중에 영어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 그분들의 자녀가 학교에서 어려움을 당해서 컴플레인 레터를 써야 하는데 쓰지 못하는 분, 그런 분들을 많이 도와오다 보니까 저도 어느새 컴플레인 레터의 달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이러한 노하우를 다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또 더 좋은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을 위해서 컴플레인 레터 영문판과 우리말 해석판 이렇게 두 개를 한 세트로 원하시는 분들께 보내드리려고 해요. 물론 구독 버튼 꾹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서 댓글로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여러분께 빠른 시일 안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템플릿이 여러분의 아이 이름과 여러분의 이름 이렇게 이름만 바꿔놓으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하나 갖고 계시면 우리 아이를 잘 보호할 수 있는 전문적인 부드러우면서도 강력한 그런 컴플레인 레터니까요. 여러분께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께 본격적으로 컴플레인 레터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량은 전체 컴플레인 레터 분량 중에 그 절반 정도만 커버할 예정입니다. 2부 영상에서는 그 나머지 절반 부분을 마저 다 커버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이건 정말 여러분의 아이를 위해서 중요한 영상이니까 2부까지 다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영상을 보러 한번 가보실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컴플레인 레터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여러분께 하나하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장 맨 왼쪽 상단에는 엄마 아빠의 영문 이름,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의 영문 이름을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는 보내는 사람의 주소를 밝혀주면 됩니다. 기존에는 다시 편지를 받는 용도로 이렇게 쓰였을 텐데 요즘에는 격식 있는 편지를 위해서도 이렇게 주소를 반드시 삽입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Dear 하고 선생님 이름, 받는 사람의 이름을 여러분께서 써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는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First of all, we want to express our great appreciation that you have continuously provided 우리 아이 이름 with wholehearted support and help. This is why my child can enjoy school life and we greatly appreciate it. 무엇보다도 저희는 우리 아이에게 항상 진심으로 지지해주시고 도와주신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해 대단히 감사히 생각합니다. 라고 선생님께 감사의 표현을 가장 먼저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컴플레인 레터를 쓰는 우리 부모님들의 목표는 사실 선생님과는 기존과 같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아이가 힘들어하는 이 어려운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서 아이가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편지를 쓸 때 이 편지를 받는 선생님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관계에 있어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입장에서 이 편지, 이 컴플레인 레터를 받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마 100%의 선생님 모두가 이런 컴플레인 레터를 받으면 마음이 일단 쿵 하고 내려앉을 것입니다. 컴플레인 레터를 받았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도와줘야 하는데 그 해결 방안을 부모님들이 만족해하지 않거나 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이러한 문제가 자칫하면 커져서 더 윗사람에게 올라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일단 선생님들은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과의 좋은 관계도 유지하면서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컴플레인 레터의 시작은 일단 최대한 부드럽게 감사의 표현으로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Unfortunately, we are writing this mail regarding a bullying recently happened to 우리 아이 이름 by a classmate, 괴롭힌 아이 이름 and we really need your help.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희가 최근에 일어난 그부의 괴롭힘 문제 때문에 이 편지를 쓰고 있으며 선생님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합니다. 라고 선생님에게 우리가 핵심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을 이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한 줄로 명쾌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떤 아이가 우리 아이를 어떻게 괴롭혔는지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부드럽게 unfortunately 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선생님의 잘못이 아니라 그냥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게 안타깝게 일어난 일입니다 라고 부드럽게 표현을 해줍니다. We are writing this mail regarding은 뭐뭐에 대해서 이런 말이죠. 아이의 괴롭힘을 bully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편지냐면 regarding a bullying, 아이의 괴롭힘에 대한 편지를 쓰고 있어요. Recently happened to Amy, 우리 아이 이름을 Amy라고 했을 때 Amy에게 최근에 일어난 그런 괴롭힘 사건인데요. by는 뭐뭐에 의해서죠. 그래서 괴롭힌 아이의 그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누가 우리 아이를 최근에 이렇게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간결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think this information might not be easily captured by you during the class, and that is why we are providing this information to you by this mail. 선생님께서 이러한 정보를 학교 교실에서 발견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편지를 통해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라는 표현으로 선생님의 책임이 아님을 밝혀서 선생님의 부담감을 한 번 더 덜어드립니다. 저희는 교실에서 일어난 이 일을 선생님이 모를 수 있다는 것을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도와드리고자 이렇게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라는 부드러운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 다음 문단은 일이 정확하게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세부화해서 나타내는 건데요. We recently observed and heard from 우리 아이 이름 the followings. 우리는 최근에 다음의 사실들을 관찰하거나 우리 아이를 통해 들었습니다. 해서 블랙 아이템으로 이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는지 날짜별로 쭉쭉쭉쭉 나열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on 다음에 날짜 앞에는 on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만약에 10월 23일에 이러한 일이 생겼으면 on 쓸 때는 숫자 23을 쓰시고요. October를 쓰면 됩니다. 그리고 컴마 하시고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예로 제가 안내해 드린 것처럼 탐이 우리 아이의 복부와 흉부를 구타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Tom kicked my child including her tummy and chest, 이런 식으로 누가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런 사건의 내용을 자세히 써주시면 됩니다. 혹시 영어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구글 트랜슬레이터나 파파고와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서 대략 아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컴마를 통해서 쭉쭉쭉쭉 나열을 해주셔도 선생님이 어떤 사건인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양의 정보를 여러분께서 여기에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략적인 시간도 언제 몇 시에 그랬는지도 알면 좋지만 그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오전에 일어난 일이면 in the morning,
오후에 일어난 일이면 in the afternoon 이런 식으로 대략적인 시간도 여러분께서 명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에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최대한 많은 양의 정보가 자세히 들어갈수록 그 신뢰도는 높아진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블랙 아이템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신뢰도는 높아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2부에서 여러분께 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은 다소 지루하지만 여러분께서 해외에서 아이를 안전하게 잘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2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전문적인 컴플레인 레터, 이 템플릿을 받고 싶으신 분은 구독 버튼을 꾹 누르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빠른 시일 안에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안녕.